그러면 첫 번째 주의점. 오늘 일단은 우리 최은숙 진행자님이 부탁을 하시니까 제가 방송을 이거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만 아마 방송 다 듣고 나시면은 그냥 결국은 맡기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군요. 네. 왜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상당히 무거운 주제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그 페어 하우징 로라고 해가지고 우린 영어 나오면 또 어려워지고. 이게 그러니까 페어 하우징 로라는 게 모든 부동산 에이전트나 집주인이나 집을 세를 놓거나 집을 파시는 모든 분들이 그 집을 사러 오시는 분이나 렌트하러 오시는 바이어나 세입자들에 대해서 차별하지 못하는 연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페어하게, 페어하다는 뜻은 우리가 이제 동등하게 돼야 된다는 뜻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인종이나 국적 그리고 패밀리 스테이터스라고 그래갖고 가족 구성원들 그리고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어떤 그 집주인분들은 그 집에 아기들이 3살, 2살, 5살 너무 많으면 벽에다 크레용으로 칠하고 뭐 집 지저분해지고 이러니까 나 애들 많은 데는 싫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그런 가족 구성원들이라든지 그 국적이라든지 그리고 그 요새 이제 트럼프 정부에 따라서 뭐 불법 체류자들이라든지 어떤 그러니까 그 스테이터스 내가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페어하게 해야 돼요. 그분들이 불법이나 이런 것들은 그 어떤 이민법에 대한 불법이지 이 집을 구하시는 입장에 있어서는 그런 거는 전혀 상관없이 받아주셔야 돼요. 저희가 직원을 뽑을 때는 E-Verify라고 해서 이제 스테이터스를 꼭 체크를 하는데 집을 살 때는 그게 전혀 주거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이제 주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거를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게 연방법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법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법이에요. 정말 그 수년간에 10몇 년, 20년 하셨던 분들도 이 페어 하우징 러에 걸리면은 라이센스를 리복을 당하신다거나 그러는 정도고 굉장히 무서운 법이고 그리고 집 주인이 이거에 대해서 차별을 하셨을 경우에는 제일도 가실 수 있어요. 감옥까지요? 네, 감옥도 가고 벌금도 내셔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아주 무거운 주제예요. 페어 하우징 러를 지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인분들이 이제 그 유색 인종에 대한 어떤 프레퍼런스 선호도가 있어갖고 직접 이제 요새 이제 진로나 무슨 뭐 레드핀이나 리얼터닷컴이나 이런 데서 직접 테넌트 세입자를 구하시겠다고 광고를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이 오너 해갖고 셀 바이 오너라든지 렌트 바이 오너라든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그 세입자를 본인들이 어떤 그 선호도에 따라서 컷하고 이런 분들 나한테 이 사람이 렌트 이 사람 잘 나겠구나 하고 받고 이 사람은 뭐 가족이 너무 애들 많고 그러니까 지저분하게 쓸 것 같아서 안 돼 그리고 컷하시고 이제 크레딧이나 이런 그 리걸리 그러니까 허용이 돼 있는 거에 대해서 컷을 하셔야 되는데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가족이 많아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유색 인종이라서 안 되고 이 사람은 뭐 남미로 이제 멕시코로 돌아가실 분들이니까 뭐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멕시코라는 말도 사실은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고 어떤 유색 인종에 대한 그 뭐 N-word라든지 이런 거 자체를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가끔 보면 조지아텍 게시판 같은 데다가 직접 세놓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한인타운에서 가까운 거리 뭐 그 깨끗하게 집 쓰실 기독교인을 뭐 찾습니다. 뭐 종교도 안 되는데. 안 돼요. 종교에 대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우리도 모르게 굉장히 많아요. 그거 누가 작정하고 수하면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물론 이제 다른 미국 분들이 그거를 한글을 못 읽으시니까, 그렇지만, 어떤 분이 정말 억하심정을 갖고 그러신다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낭패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종교적인 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슬람 분이 집을 렌트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당신들은 무슨 시간 돼서 어디를 향해서 절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집은 이쪽 방향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안 하시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배우면 배울수록 경력이 오래되면 될수록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동성 그 커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안 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강아지 개 얘기하셨는데
그 장애자분이 만약에 집에 들어오신다고 하셨는데 장애자가 이제 그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강아지가 이렇게 도와주는 있죠. 가족을 떠나서 이제 그걸 하나를 보조해주는 그런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구조견이 아니라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지만 하여튼 맹인견 맹인견 그렇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시큐리티 디파짓을 그러니까 펫 디파짓을 받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의 어떤 애니멀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의 그 장애인들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런 개들에 대해서는 펫 디파짓을 받으시면 안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내가 이제 휠체어 같은 거 그걸 해야 되니까 그거를 이러이러한 시설 같은 거 목욕탕에 이런 바라든지 이거를 장치를 해달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비용이 드니까 당신들이 비용을 무조건 내라라고 말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셔서 내가 이제 이거를 해주고 싶은데 내가 그 여력이 안 되니까 이거를 네고셔블로 서로 좀 그쪽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내가 당연히 내야 되는 것처럼 권리로 행사하실 수 없어요. 그 최대한 그런 장애인들이 하실 수 있도록 건물주는 최대한 그거를 도와줘야 돼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모르시는 상태에서 이제 세입자를 그냥 이제 고르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선택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혼자 싱글들이 사니까 나는 이제 싱글들은 이제 집도 깨끗하게 쓰고 그럴 것 같아서 결혼 안 한 싱글 독신 남자 뭐 이런 게 이런 메리처 메리드냐 싱글이냐 이런 그 결혼 여부에 대한 것까지 얘기하시면 안 돼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이 페어 하우징 러에 대한 거는 강조를 해도 부족하지가 않을 정도로 무서운 거고 저도 이제 회사 브로커로서 에이전트 분들한테 정말 신신당부를 하면서 교육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 이 페어 하우징 러예요.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시큐리티 디파짓에 대한 건데 시큐리티 디파짓은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을 하시는 게 그분들이 이제 시큐리티 디파짓을 만약에 크레딧이 안 좋았다. 그래서 시큐리티 디파짓을 2달치를 받았다. 근데 이제 2달치를 어떤 이제 세입자 분들조차도 나 2달치 디파짓 했으니까 마지막 달 렌트비는 거기 시큐리티 디파짓에서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들어봤어요. 많이들 그렇게 하시는데 시큐리티 디파짓이라는 거는 untouchable예요. 만지실 수 없는 거. 그러니까 계약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 정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지. 렌트 중간 텀이 끝나기도 전에 까나가면 안 된다. 까나간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랜로드 집주인도 그 시큐리티 디파짓을 일반 은행 자기 어카운트에 같이 밍글하셔갖고 같이 섞으시면 안 돼요. 그럼 다른 곳에 보관해야 그렇죠. 따로 은행에다가 물론 에스크로 어카운트라고 그래서 무슨 법적인 그 변호사들이 쓰거나 그 브로커들이 부동산 브로커들이 쓰는 그런 에스크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따로 그거를 보관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시큐리티 디파짓이라는 거는 공공의 제3자의 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돈이 아니라 그 돈은 렌트가 끝났을 때 그분이 뭔가 그 세입자가 계약을 어겼다거나 그럴 때 서로 동의하에 내가 그러면 시큐리티 디파짓에서 이 리페어 수리비라든지 이런 거를 까겠습니다. 이제 제하겠습니다라는 걸 서로 동의하에 그때 가서나 제할 수 있는 거지 그거를 내가 맘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구별돼 있는 계좌에다 넣어야 근데 대부분은 그냥 살림에 보태 쓰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에이전트들 뭐 커미션으로 뭐 피를 내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에이전트 분들도 그 시큐리티 디파짓 같은 거나 렌트비는 무조건 처음에 그 시큐리티 디파짓하고 그거는 에스크로 어카운트에다가 넣었다가 주인이 에스크로 어카운트를 관리를 하시는 경우엔 주인의 에스크로 어카운트에 보내주시는 식으로 하셔야지 그거를 에이전트 분이 이거는 우리가 어차피 주인이 우리한테 커미션 주셔야 되니까 우리가 시큐리티 디파짓을 우리 커미션으로 갖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집 관리에 대한 것도 저번에도 그 에어컨이라든지 그런 그래서 거를 아프면 실행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런 것처럼 집을 살 수 있는 컨디션을 집주인이 만들어 주지 않으신 상태에서는 세입자가 렌트를 안 내도 할 말이 없어요.
법적으로. 그래요? 네. 그러니까 habitable condition이라는 거는 주거 환경이 가능하게 네. 에어컨이나 집에 만약에 물이 줄줄 새가지고 식사를 못하고 호텔에 머물러야 된다든지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렌트를 거두시면 안 돼요. 근데 네. 살짝 의문은 해충에 대한 거예요. 집에 어느 날 개미가 막 떼거지로 몰려서 정말 네. 음식을 뭐 하나만 흘려도 개미 산을 이루거나 쥐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것도 1시간짜리예요. 어떡하면 좋아. 요거만. 네. 그게 렌트를 한 사람 테넌트가 이거를 사람을 불러서 처리해야 되나요? 아니면 랜드로드가 가야 되나요? 계약서에 써 있어요. 그래요? 계약서에 처음에 패스트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 주인이 관리를 해주겠느냐 세입자가 관리를 하겠느냐 그거를 다 컨트롤에 쓰게끔 돼 있는데 네. 자 문제는 대부분이 그러니까 집주인이 직접 렌트를 사서 네. 세입자를 구하고 관리하시는 경우에 그분들이 쓰시는 컨트랙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전문인이 쓰는 컨트랙은 8장, 9장짜리인데 네. 대부분 집주인들이 쓰시는 컨트랙은 이제 오피스 디포나 이런 데서 2장짜리, 3장짜리를 아니면 사세요. 인터넷에서 하나 다운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쓰는 컨트랙 자체는 매해년 계속 그 갱신이 되거든요. 그동안 2017년에 문제 생겼던 것들을 또 보완해서 계약서를 만들고 또 법이 바뀔 수도 네, 있고. 법이 계속 바뀌는 거를 맞춰서 업데이트를 하는데 네. 업데이트이 안 돼 있는 렌트 얼마 언제 기간은 이때 끝나고 그동안에 문제 생길 수 있는 거에 대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변호사를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 그렇죠. 그때도 네. 만약에 우리가 쓰는 컨트롤에는 패스트 컨트롤이나 이런 거에 다 마크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마지막 페이지에 그 스페셜 스티플레이션 비골란에다가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테넌트가 한다, 집주인이 한다. 이제 집주인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먼저 세입자한테 뭐 너무 당하신 게 한이 맺혀가지고 그거를 비골란에다가 세입자 이런 거는 절대 안 된다 이런 걸 따로 쓰신다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냥 2-3장짜리에다가 다 쓰신 다음에는 이제 커버가 안 되죠. 그때는 이제 분쟁으로 가시는 거죠. 야,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미처 그것까지라고 했던 것도 발생이 되는 거예요. 사람 사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게 숫자처럼 딱딱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법이 필요하고 법을 또 해석을 어떻게 하냐가 또 다르니까 그래서 분쟁까지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 얘기를 다 듣고 나면 결국은 전문가를 찾으실 겁니다 했던 게 지금 이유가 나와요. 법을 너무 들였나요? 그렇진 않고 그냥 야, 전문가가 달리 전문가가 아니구나 해서 고개를 끄덕거리게 만드신 것 저희 같아요. 그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 법은 정말 알수록 겁이 나는구나. 예, 알면 알수록 정말 꼼짝 못 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살살 피해서 잘 살면 되죠. 아니죠. 그러면 잘 지키고 못 왜냐면 이제 이런 퍼블릭들, 일반인들은 법을 모르기 때문에 무식함이나 이런 것들 용서가 되지만 그렇죠. 저희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라이센스를 따고 그 법을 공부를 하는 건데 몰랐다는 익스큐즈를 할 수가 없어요. 어머나. 그래서 라이센스 없는 분들이 속은 편하실 수 있는데 쟤는 괜찮아. 저는 편하네. 아니죠. 이제 그런 분들조차도 아니 나는 그냥 김수영 씨만 따라다니면 되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다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이제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이제 모르시니까 용감하게 하셨다가 나중에 큰일 치를 가능성이 있네요. 잡으시죠.